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네 해결사 캐스톡 시간입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명절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이런 기쁨도 있지만 스트레스도 함께 찾아오곤 합니다. 명절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오늘은 안수기 한혁 박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명절 스트레스,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 우리가 명절 때마다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걸 명절 증후군이라고 합니까? 그야말로 명절은 집안의 대소사 모두가 화제가 오를 수 있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네네. 보내야 하는 이런 축복의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네. 심리적으로 뭔가 긴장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뭉쳐서 육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 네. 그래서 마치 질병처럼 반복되는 증상이 꼭 명절 때만 나타난다 해서 명절 증후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보통 음식을 장만하고 뭐 뒤처리하고 또 손님 맞이를 주로 하는 이런 주부들에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요즘은 또 뭐 가족들 친척들 모이면 뭐 결혼은 했냐 뭐 취직은 했냐 뭐 사업은 잘 되냐 뭐 이런 장소리 때문에 이제 모두가 명절 증후군을 겪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주부들이 뭐 여러 가지 장만의 주체가 그렇죠. 되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요즘 현대 사회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매우 다양해졌지 않습니까? 네네. 성장한 자녀들도 대개 부모와 한 집에서 안 살고 네. 독립해서 그렇죠. 각각의 공간, 주소지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올 때마다 네네. 뭐 가령 결혼을 아직 안 한 그런 자녀들이 있는 집안이나 또는 아직 안정이 안 된 그렇죠. 미취업자들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분들이 이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집안에서는 이렇게 걱정하고 뭐 장래를 좀 조언하는 뜻에서 어떤 화제가 오르는데 당사자들은 이걸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명절 되면 또 그걸 어떻게 뭐 설명해야 하나 하는 이런 부담감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칫 명절 증후군 내지는 심적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요즘 현대의 그런 다양한 가족 구성 관계에서 또 명절 증후군을 앓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명절 증후군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나타나는 이런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신경이 예민해진다. 뭐 우리 네네. 그냥 사회말로 까칠해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좀 더 예전에는 이렇게 평온했던 마음이 네. 좀 남들의 이런 이야기나 이런 거에도 뭐 화를 잘 내거나 네네. 조금은 더 이렇게 뭐 반발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네네. 또는 명절이 됐는데 가기 싫다는 뭐 거부감으로 올 수 있고 네네. 이런 것들의 심적 부담이 그걸로만 끝나면 뭐 네네. 잠시다 하는데 이제 육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네네. 대표적인 게 이제 우울해진다든가, 아, 네네. 예, 또 그로 뭐 또 소화가 갑자기 안 된다든가, 아, 네. 머리가 아프다든가, 어지럽다든가, 뭐 또는 잠을 깊이 못 이루는 또 가슴이 답답해 온다 이런 증상들을 호소해서 마치 질병, 내가 어디 아픈 거 아닌가 하는 네네. 질병의 증상과 유사하게 나타날 때 문제가 됩니다. 뭐 주위에서는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 하지만 본인이 느끼는 건 심각해서 네네. 이 정도면 내가 너무 아프다 하고 호소해서 또 의료기관을 찾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보통 우리가 그런 증상들을 또 화병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뭐 화병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까? 일종의 이것도 작은 화병입니다. 아, 네. 화병 맞는군요. 예. 네.
우리 조상님들은 그 본인의 이런 뜻을 펼치지 못하고 네네. 또는 본인이 억울하거나 감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뭐 피해를 봤다. 이런 어떤 피해의식이 뭉쳐지면 이런 것들이 심장 리듬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이 평온하게 뛸 때는 혈류순환이 안정되는데 이게 뭐 동동동 뛴다든가 네네. 뭐 불규칙하게 뛰게 되면 혈류순환이 무너지죠. 아, 리듬이 네네.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우리 몸의 모든 장기, 조직, 세포들이 네네. 불안해집니다. 네. 그러면 일종의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내재된 문제들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그런 걸 우리가 화병이다 이렇게 네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긴장이 원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데 이 명절 증후군도 사실은 아까 처음 출발이 네네. 심리적 부담감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화병과 일맥상통한 면이 있습니다. 아, 네네. 예,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의 그 화병을 이해하면은 명절 증후군도 되게 이렇게 뭐 우리가 쉽게 접근 또는 그걸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내 명절 증후군이 뭐 어느 정도 좀 지속이 되는 것을 봐서 이렇게 좀뭐 치료를 하든지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지속되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보통 뭐 한 보름 정도 아, 네, 보름 또 정도요? 한 네. 그 명절의 후유증이 보름 이내에 풀어지고 한다면 별 네. 문제가 안 되겠으나 그 이상 지속될 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의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이 증상이 더 발전하는 경우가 아, 있습니다. 네. 가령 불면이 길어지면 그로 인해서 우울감도 더 깊어지고 또 그런 걸 뭐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시도를 했는데 그게 효과를 못 보고 네. 더 증상이 심해진다면 이건 체력까지도 전부 방전되면서 각종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없던 증상 내 질병들이 생기기 때문에 대개 명절이 지나서 회복되지 않는다면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혹시 뭐 명절 중에도 뭐 운동을 하거나 뭐 이런 심신 안정을 취한 이런 뭐 행동들을 그런 것을 통해서 좀 이렇게 좀 극복을 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명절도 네네. 명절에는 뭐 물론 조금 이렇게 긴장을 풀고 네. 기존에 내가 해오던 생활 습관에서 아무래도 좀 무리하게 되죠. 그러나 명절에 무리한다는 건 뭐 육체, 우리의 신체는 명절이라고 따로 봐주고 네네. 명절 아니라고 그 신진대사의 리듬이 뭐 달리하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규칙성을 유지하고 네네. 자기 그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건 명절 기간에 목욕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네네. 따뜻하게 한번 그때 이렇게 온천이나 주위에 그 목욕탕에 우리 그 명절 때만 되면 가족들끼리 그렇죠. 목욕탕을 가지 목욕탕 않습니까? 한번 가는 이런 건 참 좋은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게 건강에도 좋고 그 긴장된 것도 풀어주고 명절에 쌓였던 노폐물 같은 것도 풀어줄 수 있어서 좋고요. 뭐 굳이 또 식후에 이런 과식 같은 거 후에 가족들끼리 이렇게 산책 같은 걸 좀 하면서 네네. 꼭 그 어떤 음식상 앞에서만 이야기하지 네네. 말고 이렇게 가벼운 산책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요. 네. 요즘 보면 또 저 맨발 걷기가 유행하고 네네. 있으니까 이런 산책하는 과정에서 좀 대지와 접하고 자연을 더 느끼는 맨발 걷기 같은 것도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네. 명절 증후군 중에서 가장 어떤 뭐 좀 질환으로 많이 오시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소화 장애나 네네. 불면증 또 두통 네. 이런 증상들 약간은 심리적인 그런 증상이 같이 겸비돼 있고 또 신체 증상에서 본인이 좀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네. 됐을 때 이렇게 의료기관을 찾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에 이렇게 뭐 보약의 계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가을철에 이런 한약 같은 걸 드시면 좋고요.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불편할 때는 경옥고고라는 그런 명품 보약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을에 좀 잘 봤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평소에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건강하게 지내면 명절 증후군을 예방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좀 이런 건강해지기 위한 생활 습관 좀 몇 가지 좀 알려주시죠. 일단 뭐 말씀 이미 드렸지만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네네. 특히 수면과 식사의 규칙성을 명절 이전부터 좀 규칙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고요. 네네. 내가 좋아하는 그런 운동이 있다면 그것을 규칙적으로 해서 체력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니까 명절 끝나고 무슨 운동을 해야지 하면 네네. 이미 늦는 경우가 많으니까 평소에 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 좀 해주시고 명절을 대하는 이 마음을 부담감으로 대하지 말고 네. 위안을 받고 또 원래 이 동양의 추수감사 내지는 네네. 뭐 이렇게 조상에 대한 감사의 그런 날이 그렇죠. 네. 추석의 의미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감사의 마음을 먼저 좀 갖는 그런 네.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명절하면 또 이 명절 음식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뭐 이것저것 또 먹을 것도 많고 또 맛있기 때문에 과식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음식에는 기름기가 많고 또 칼로리나 나트륨 함량이 높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명절 음식 건강하게 먹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명절 하면은 뭐 각종 전에 갈비에 잡채, 네, 명절 음식 맛있기는 한데 이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 때마다 이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죠? 그런 면도 있죠. 그런데 이제 뭐 현대인들은 예전에 이제 많이 부족한 시대에 네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먹는 거에 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시대에는 네네. 그런 면도 많은 있습니다만 물론 명절 부분이 음식이나 뭐 이런 식재료가 풍성하고 수확의 계절이기 때문에 많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우리 생활 패턴도 명절도 조금 이렇게 상징성 있는 음식 몇 가지만 하고 네네. 일세 건강을 트렌드로 하는 명절로 변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명절에 이런 기름진 음식 또 너무 이렇게 뭐 또 많이 먹거든요. 많이 네. 먹고 또 과음 과식 포금하게 되면 이런 몸에 또 리듬이 깨지면서 네네. 여러 가지 명절 후유증이 좀 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건강한 식단, 건강한 음식을 이제 고민하는 그런 좀 지혜롭고 한 차원 높은 그런 명절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혹시 뭐 소화불량 외에도 뭐 다른 이유로 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그 과음이나 또는 네. 오락 같은 거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다고 해서 이렇게 날샘을 하다 보면 네네. 갑자기 이런 뭐 순환기의 문제나 네네. 좀 뭐 호흡이 거칠어지거나 또 어지럽거나 뭐 식은땀이 난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급체나 또는 식후에 그런 설사, 만성 네네. 설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소화기 질환의 문제를 가지고 한방 의료기관을 찾는 분들도 많죠. 네네. 그리고 이제 피부에 뭐 이런 좀 트러블도 많이 생기나요? 트러블 같은 네. 것들이 생기고 가을철이 사실은 이 좀 피부 질환에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네네. 폐의 호흡기관, 한의학에서는 호흡기관과 폐장의 그런 호흡기관과 피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네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피부에 여러 트러블도 많은데 특히 이제 기름진 음식 같은 것 또 독소가 있는 음식들 때문에 피부가 가려움증이 심해지거나 네네. 두드러기나 뭐 발적 이런 발진 같은 걸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네. 부분 좀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명절에 또 이런저런 음식을 또 많이 먹다 보면 결국은 이런 음식들이 뱃살로
다시 찾아오게 마련인데요. 그만큼 살로 가는 이런 음식들이 많다는 건데 명절 음식을 좀 더 좀 건강하게 먹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그 채소류 아까 그 기름진 전이나 이런 네네. 장기 보관을 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양념들 이런 것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좀 신선한 채소류 같은 걸로 네네. 이 식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비만을 우려하는데 이제 비만 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은 신진대사가 안 돼서 비만이 옵니다. 아, 네네. 잠깐 많이 먹었다고 막 살이 막 확 찌고 안 먹었다고 이렇게 파지고 이런 경우는 오히려 좀 적고요. 네네. 이 신진대사가 잘 된다면 설사 조금 많이 먹어도 소화만 잘 된다면 문제가 안 되죠. 네네. 그런데 그게 흡수가 안 되고 장의 노폐물 내지는 어떤 신진대사를 방해하는 쪽으로 생겼을 때 부으면서 이렇게 살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이런 이런 좀 비만 이런 걸 우려하시는 네. 분들은 조금 절식하시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음식을 많이 드시려고 뭐 소화제도 먹고 또 음식 드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뭐 올바른 방법은 아니겠죠? 예, 그 예전에는 막 많은 그 양에 집착하던 네. 시절이 저희가 네. 춥고 배고픈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또 뭐 음식도 소량으로 조금만 하고 그러는 그 지혜들이 있어서 또 뭐 점점 우리들 보면 막 상다리에 튀어지게 음식 해놨다는 얘기 별로 안 네. 듣고 네네. 아주 좀 건강식으로 하고 또 가급적이면 이렇게 뭐 다른 형태의 이런 걸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석에는 꼭 차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기름진 음식 뭐 이런 걸 먹었을 때는 후식이 또 뭐냐에 따라서 네네. 그런 걸 잘 중화시키고 소화 흡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네. 뭐 커피류나 우리가 인스턴트류의 그런 이 차가 아니라 네네. 자연 초본유에서 우러난 우리의 전통차들은 네. 이런 장내 미생물의 소화력을 돕고 미생물 개체수를 늘려줍니다. 네네. 그래서 발효차나 또는 이런 전통차를 가급적 따뜻하게 드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추석이 아직 더위가 안 가시다 보니 네네. 찬 음식으로 이렇게 많이 듭니다. 근데 우리의 그 내장 소화기관은 찬 것은 다 안 좋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적어도 따뜻하거나 따뜻하지 않아도 차가우지 않는 음식들이 적어도 제 장에는 맞습니다. 왜? 장내 미생물들은 자기네들이 이 음식을 분해하고 개체수를 늘리고 자신들의 생존 여건을 좋을 때는 일정한 온도가 필요한데 네. 차가운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이 장내 미생물들의 활동이 위축이 됩니다. 네. 그럼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문제들이 야기되기 때문에 따뜻한 음식, 따뜻한 차를 꼭 좀 후식으로 드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명절에는 그리고 또 식혜나 수장과들 또 많이 드시는데 요 두 가지 차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식혜하고 수정과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네. 이제 좀 차가운 것이 우려되긴 하는데 식혜나 수정과는 다 일종의 일정 기간 그 발효하고 그 원재료가 사실은 밥이나 뭐 이런 수정과의 그런 성분들이 네네. 자연에서 채취한 겁니다. 네. 그래서 자연에서 얻은 것들은 좋은데 이제 너무 차갑게만 그리고 한 번에 많이만 안 드시면 네네. 소화 후에 식혜는 매우 좋은 전통적인 그런 후식의 그런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혜는 권장할 만한 음식입니다. 다만 이제 또 당이 높은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이 뭐 이 식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당뇨병은 사실은 좀 스트레스나 이런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더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너무 막 당이 얼마야 이게 뭐 네. 수치에 연연하고 네네. 이게 당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과일에 뭐 당이 있으니까 안 돼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단견이다. 네. 그래서 뭐 부분 섭취하는 것들은 큰 틀에서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명절에
많이들 또 취하시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명절에는 이렇게 병원 문 연 곳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일단 집에서 좀 간단하게 체했을 때 좀 취하는 이런 방법들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의료기관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네네. 지금이야 뭐 큰 사거리에 나가면 곳곳이 다 의료기관 간판이 네네. 눈에 보이지만 예전에 의원을 만난다는 건 매우 어려웠습니다. 네. 그 시절에는 그래서 웬만하면 경험이 많은 그 집안의 어르신들이 네. 뭐 응급 처치, 응급 치료사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네, 뭐 바늘로 손을 뭐 그렇습니다. 따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엄마 손 약손이라 하는 말이 있듯이 그 집안에 경험이 많은 분들이 했는데 과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따주기나 네네. 뭐 이렇게 어디를 지압해 주거나 이런 네. 것들이 현대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의료기관이 그렇게 많은데 네네. 하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명절 기간에 또 의료진의 이런 접근성이 어려운 곳에서는 네네. 따주기가 같은 난 지혜 같은 것도 하나씩 이렇게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따주기를 한다는 건 단순히 거기에 뭐 바늘로 어디를 찔러서 피 좀 냈다고 이 체한 것이 내려가 이렇게 네네. 생각하는데 네. 소화기관이나 이런 우리 내부 장기는 어떤 외부의 자극이 오면 빠르게 그쪽을 이런 혈류량을 높여줍니다. 네네. 그러면 장내에 딱 막혀있던 기운이나 이런 어떤 혈류가 그 부위로 뭉쳐지면서 거기서 작은 소통이 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어떤 공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예전 우리 조상님들은 따주기가 있었는데 바늘 같은 걸 소독된 게 있다면 이 손끝이나 네네. 또는 이런 엄지에 이렇게 이 손톱 뿌리하고 네네. 측면이 만나는 이런 부위들을 네. 이렇게 가볍게 따주고 하면 이게 한의학적 지혜이자 우리 전통의 민간 의료적 지혜인데요. 이 효과가 과연 있느냐 하는데 네. 이런 실전에서는 이런 그 따주기가 또 다른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등을 쓸어주는 거요. 네. 배가 아프니까 배를 만져줘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조상님들은 등을 쓸어줬거든요. 네네. 예, 현대에도 이런 해부 신경학적인 원리에서 등 쪽에서 내장 기능의 그런 신경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의 그런 등 쓰다듬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어떤 치료법이고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뭐 어떤 따뜻한 이런 꿀물 같은 걸 뭐 이렇게 공급을 한다든가 하면 이 따뜻한 이런 순간 당이 들어가면서 네. 이 내부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경우 이런 것들 명절에 한번 몸의 건강에 관한 지혜를 우리 조상님들이 가르쳐준 민간이나 또는 전통의 한의학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명절 중에 혹시 뭐 몸이 좀 이상했거나 뭐 아팠거나 이러신 분들은 명절 지나고 좀 의료기관을 한번 방문해서 또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명절의 증상,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증상들, 대표적으로 말하는 소화기성 또는 뭐 신경계성 또 불면 이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이 그 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지면 그것이 다시 신체의 다른 증상과 함께 더 좀 상승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명절 전후로 조금 몸이 안 좋아졌다면 그런 부분을 빨리 회복하는 데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네네. 또 가족들의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주위의 네네. 지인들이 그런 분들이 있다면 명절 후에 보상 심리로 네네. 그분들에게 뭐 조그마한 격려의 말이나 선물이나 이벤트를 하나 해주는 것도 좋고요. 네네. 또 심리적인 그런 유연도 얻고 해서 여러 건강한 그런 명절 후, 명절 증후군 극복 후기가 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즐거운 명절입니다. 아무쪼록 이 명절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